고슴도치의 치맛바람 구독.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초등학교 가기 전 실세에 준비해야 하는 자조 능력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린이집에서 많은 부모님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을 만나면서 우리 아이 키우는 걸 보면서 느끼는 건데요. 항상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거는 걱정의 연속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원에 오기 전에 어린이집에 보내기 전에 만 1세 때 입소 상담을 하면 항상 우리 아이가 어린이집에 잘 적응을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걱정하시는 부모님들이 매우 많고요. 그리고 또 1세 때 또 자아가 생기고 그리고 좀 고집이 세지면 우리 아이 이대로 괜찮은가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부모님들도 많습니다. 또 어떤 부모님은요. 제가요, 아이를 키우기 시작하면서요, 걱정이 많은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어머니도 계세요. 아마 이것들은 다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 아이를 엄청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이 엄청 크기 때문에 걱정도 많아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커가는 모습을 보면 우리 아이에게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아이가 자연스럽게 성장하고 발달하는 과정에서 그냥 발달의 과정인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어머님들께 이렇게 말씀드려요. 좀 걱정을 좀 줄여드리고 싶어서 지금은 걱정할 타이밍이 아닙니다. 만약에 걱정할 일이 생기면 그때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즐겁게 지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긴 하거든요.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일은 늘 어렵게 느껴지만 정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시기가 제일 힘든 시간입니다. 그리고 아이들 생각보다 훨씬 더 잘 자라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이 시간을 우리 친구들과 좀 더 즐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은요, 저희 원 7세 부모님들도 같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준비했습니다. 초등학교에 가면 공부보다 먼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생활 습관과 자조 능력입니다. 6세까지는 보통 이런 자조 능력을 먼저 만들어 가고 있거든요. 신발을 신고 벗고 외투를 입고 그리고 옷을 벗고 정리하고 또 옷의 앞뒷면을 구분해서 입고 화장실을 스스로 이용하고 뭐 이런 것들 기본적인 것들 차례 지키고 손 닦고 그리고 속상해도 뭐 이렇게 화를 내거나 그러지 않고 말로 표현하고 그리고 놀이가 잘 안 되면 놀이를 또 다시 한번 시도해보고 이런 기본적인 생활 자조 능력을 6살 때까지는 먼저 만들어 가고요. 그리고 7살 초등학교 가기 전에는 제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7살 학교 가기 전에는요. 사실은 기본적인 생활 습관은 다 어느 정도 잘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친구들은 너무 이미 잘 하고 있습니다. 다만 초등학교 가기 전에 조금 연습하면 좋을 것 같은 부분을 제가 오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뭐 보통 우리 친구들이 뭐 일반적인 것들은 다 뭐 질서 지키고 차례 지키고 뭐 이런 것들은 너무 잘하고 있어요. 뭐 밥 먹는 것도 잘하고 뭐 너무 다 잘하고 있는데요. 어, 지금 조금 준비해야 하는 거는 정해진 시간 안에 시작하고 마무리하기. 그리고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행동으로 옮기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초등학교에 가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원에서는요, 이렇게 지도하거든요. 단순히 혼자 하자라고만 하지는 않습니다.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반복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방 정리를 하잖아요. 가방 정리를 하면 구체적으로 알려줘요. 가방 같은 데는 큰 책 같은 거는 가방의 맨 뒤쪽에 넣고 그리고 작은 거는 앞쪽에 넣어서 가방이 한쪽으로 쏠리거나 아니면 균형 있게 정리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사실은 학교 가면 스스로 해야 할 생활 능력이기 때문에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가정에서도 가방 정리하자 이렇게라기보다는 큰 물건은 뒤쪽에 넣고 작은 물건은 앞에 넣어볼까 이렇게 함께 연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저희 원에서는요. 7살 친구들은 자율 배식을 합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에 먹고 싶은 양을 스스로 정하고 그리고 스스로 담고 그리고 담은 식판을 자기가 들고 가서 자기 자리에 가서 먹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은 내가 먹을 양을 내가 정하고 내가 책임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식사를 마치고 나면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친구들 가서 거울 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이들은 거울에 가서 입에 뭐가 묻었는지 그리고 내 옷은 제대로 정리가 됐는지 내 모습을 단정하게 정리하는 연습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사소해 보여도 초등학교에 가면 꼭 필요한 생활 습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즘에는요, 우리 친구들이 사실 너무 귀하기도 하고, 너무 사랑으로 잘 돌봐주셔서, 너무 잘 자라고 있지만, 조금 스스로 해보는 경험이 부족한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를테면, 혼자 해볼 수 있는데도 우리 친구들이 먼저 시도하기보다는 선생님께 바로 도와주세요, 못해요, 도와주세요, 못해요.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친구는 선생님의 이야기를
거기에 맞춰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의 얘기를 배경음악처럼 들리는 친구도 있습니다. 또 선생님의 얘기를 듣는 듯하지만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마음처럼 되지 않거나 조금 당황스러운 일이 생기면 그것을 말로 표현하기보다는 바로 울어버리거나 아니면 매우 속상해하면서 그렇게 표현하는 친구도 있어요. 이런 모습은 아이에게 사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스스로 해보는 경험, 기다려보는 경험, 그리고 또 때로는 실패하고 다시 해보는 경험이 부족했을 때 나타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집에서는 늘 어른들이 다 해주고 그러니까 우리 아이는 내가 해볼 기회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이는 안 배웠을 때 어떻게 다시 해야 하는지 조금 어려워도 어떻게 다시 해보는지, 어떻게 말로 다시 요청을 하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배울 기회가 적은 거죠. 그래서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울음으로 먼저 이렇게 표현을 하거나 아니면 멈춰있거나 아니면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라는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제가 요즘 듣는 건데요. 우리 아이가 좀 요즘 멍하게 있어요 라는 말을 들어요. 우리 아이가 말을 안 듣는 것 같지는 않은데 뭔가 행동으로 옮겨지지가 않아요. 근데 원에서도 사실은 이런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밥을 먹고 있는 시간인데 분명히 밥을 먹는 시간인데 숟가락을 들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예쁘나 밥 먹어야지 숟가락으로 밥을 먹자 이야기하면은 숟가락으로 밥을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보면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의 집중력이 부족한가요? 라고 걱정을 하시는데요. 이런 모습은 사실 집중력 문제라기보다는 스스로 행동을 시작하는 경험이 매우 부족했을 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아는데 스스로 시작하는 힘이 약한 거죠. 그래서 집에서는 어른들이 밥 먹자, 이거에 신발 신어 이렇게 많이 알려주기 때문에 아이가 스스로 조직해서 스스로 시작해볼 기회가 적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원에서는 아이들이 스스로 행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조금 기다려주고 행동을 시작하는 신호를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지금은 밥 먹는 시간이야. 숟가락으로 밥을 떠볼까? 이제는 가방을 챙겨야 하는 시간이야. 물통을 가방에 넣어볼까? 이렇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시작하면 되는지를 짧고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학교에 가면 사실 더 중요한 능력인데요. 가정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조금, 그런 팁을 좀 드릴게요. 우선 부모님들이 우리 친구들이 엄마 이거 해줘 라고 했을 때 바로 해주기보다는 부모님들이 이거 먼저 한번 해볼까? 엄마가 기다려볼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기다려주는 시간이 우리 친구에게는 스스로 해볼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작은 일부터 맡겨주세요. 이를테면 뭐 신발 정리하기, 장난감 정리하기, 그리고 내가 먹은 그릇은 내가 정리하기 이런 것부터 작은 경험이 쌓이면 내일은 내가 한다라는 감각이 형성이 되고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 내에 끝내는 연습은 사실 매우 중요합니다. 학교에 가면 시간 내에 끝내는 연습은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집에서도 이거 5분 동안 해보자, 여기까지 해보자 라고 먼저 시간 내에 끝내는 연습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기보다는 정해진 시간 안에 시작을 하고 그리고 마무리해보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울음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약간 당황했을 때. 이럴 때에는요, 아이들이 말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 아이가 울거나 너무 당황스럽거나 이럴 때는 우리 친구의 마음을 먼저 이야기해 주세요. 아, 이래서 당황했구나. 아, 이래서 속상해. 라고 먼저 감정을 읽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친구가 자기의 마음을 스스로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아이들이 점점 울음 대신 표현하는 힘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멍하게 있는 친구는 이렇게 도와주세요. 밥을 먹거나 준비해야 되는데 멍하게 있는 친구에게는요, 막연하게 빨리 해 라기보다는 행동의 시작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이를테면, 누구야, 지금은 밥 먹는 시간이야. 숟가락으로 숟갈을 떠볼까? 이렇게. 시작의 동작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면 아이들이 훨씬 쉽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바로 하지 않아도 조금 우리 부모님들이 기다려주세요. 왜 어른이 바로바로 해주면요. 우리 친구들은 시작할 기회를 잃게 돼요. 그래서 바로 해주지 말고요. 우리 부모님들은 기다려주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기 싫은 거는요. 조금 연습해 봐야 돼요. 초등학교 가기 전에 매우 중요하거든요. 하기 싫은 것도 조금 연습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에 가면 하고 싶은 것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실세에는요. 하기 싫은 것도 해보는 경험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 친구가 하기 싫을 때에는 누구야 하기 싫구나. 그래도 여기까지는 해보자. 완벽하게 안 해도 돼. 여기까지 시작은 해보자. 엄마가 옆에 있을게. 요것만 해볼까?
이런 식으로 작은 경험들이 쌓여야 아이들이 학교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또 하기 싫은 것도 해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원에서는 이런 방향을 보고 돕고 있어요. 원에서는 아이들에게 할 수 있는 만큼 해보게 하고 기다려주고 그리고 필요할 때는 언어로 도와주는 방식으로 지도합니다. 스스로 시작하기, 끝까지 해보기, 그리고 시간 안에 마무리하기, 그리고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행동하기, 그리고 친구와 문제를 말로 표현해보기. 이런 경험은 반복하면서도 아이들에게 초등학교에 갈 준비를 하게 됩니다. 부모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우리 아이가 잘못해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부모님도 우리 아이를 잘못 키워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아이들은 경험을 통해 배우기 때문에 조금 기회를 주면 우리 아이가 많이 달라집니다.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완벽하게 하는 능력보다 우리 친구들이 스스로 해보는 경험입니다. 그리고 느려도 괜찮습니다. 처음에 조금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괜찮아. 다시 해보면 돼. 이 한마디가 우리 아이의 자신감을 키우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그리고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이 시기를 우리 아이들과 함께 우리 부모님은 더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생각보다 더 훨씬 잘 자랄 겁니다. 감사합니다.